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해결책입니까? 반복되는 루틴입니까? 해결입니까? 반복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든 마음이 있어요. 생각한다고 해결되나요? 아니면 그냥 반복인가요? 여러분의 100%가 반복이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인생이 망해요. 채화님 안녕하세요. 1억이란 빚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고 숨이 쉬어지질 않네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눈물이 납니다. 인생을 놓고 싶은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아이들, 아내, 부모님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네요 라고 우리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남편이신 것 같은데요. 인생을 놓고 싶다 이렇게 해주신 분의 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채화님, 제 마음이 진짜 망가졌나 봐요. 전 집을 팔면 빚은 많이 남질 않습니다만 아기 때 엄마가 저를 버리고 떠났던 2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때 외할머니로부터 엄마를 이해한다는 말, 전 7살 때부터 스스로 죽으려 했습니다. 25세에는 학원 다니다가 엄마가 집에서 논다고 가게 데려다가 일하는데 6년 동안 엄마랑 24시간 동안 한 방에 지내고 몸을 갈아가며 일했습니다. 결혼한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폭언을 4번 듣고 아이들에게까지 욕하는 남편을 피해서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생활비 벌려고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다 날리고 너무 무리하는 직장에 다니다가 몸도 망가져서 일도 두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희망도 의욕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고장나서 눈물샘이 막혀버렸어요. 정말 이제 놓아버리려고 하는데 왜 하필 이렇게 아이들도 눈에 밟히고 삶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라고 저한테 적어주셨는데요. 참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해드리고, 자, 지금 돈을 갑자기 1억을 빚졌다. 가족들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이혼을 하고 지금 모든 것이 다 괴롭다. 내 인생은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픈 얘기가 참 많죠? 그리고 제일 큰 내용이 1억의 빚이 갑자기 생겼다. 너무 힘들다. 자, 저는 1억을 갚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혼하신 분을 다시 재혼하게 해드릴 수도 없고 좋은 남편이 될 사람, 제2의 남편을 소개해드릴 능력도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지금 이 고통을 명상과 마음 공부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걸 제가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못해요.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한다. 갑자기 몸이 건강하다가 질병이 생겼는데 그 질병을 갑자기 낫게 한다.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돈을 많이 끌어당기고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자식이 결혼 안 하는데 채화님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저 못해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단 제가 조금 기술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전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심법문이라고 해요. 마음을 안정하게 하는 가르침, 기술은 좀 팁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법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법문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법이 진리의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문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제 얘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는 강의가 되면 그게 법문이에요. 스님이 하는 게 법문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담은 바로 입문 과정을 법문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억을 갑자기 잃어버렸는데 지금 죽고 싶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 이거는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1억은 놔둬요, 그냥. 1억은 일단 빚진 거 어떡하겠어. 빚진 걸 갑자기 돈을 내가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1억은 놔두라고 그냥. 그리고 10년 만에 이혼을 하고 지금 너무 괴롭고 우울이 올라오고 죽고 싶은 마음 일단 알겠어요. 근데 이혼하고 자식이 있고 자식이 보고 싶고 그런 거 일단 내버려 두고 일단 제가 하는 말만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1억을 갑자기 벌 수도 없고 10년 된 이혼한 그걸 다시 재혼을 상태를 할 수 없고 사랑을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일단은 인정하라고. 그것을 1억의 빚을 되돌릴 수 없잖아. 이혼한 걸 되돌릴 수 없잖아. 그냥 그걸 인정하라고. 1억의 빚이 있구나. 내가 지금 1억의 빚이 있구나 라고 그냥 알아차리라고. 그리고 툭 젖혀놔요. 매번 대부업자에 전화가 오고 젖혀놔요. 1억은 그 이후에 생각하면 돼. 아이가 보고 싶고 이혼한 건 그 뒤로 생각하면 돼.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운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온이 있어야 된다니까. 운이 좋아지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마음의 평온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면 복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평온한 것만 공부하라고요. 1억 갚는 법을 공부하지 말고
1억 갚는 법을 공부하든가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 공부하지 말고 뭐 끌어당김을 공부하지 말고 제발 마음을 공부하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여러분은 생각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이에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12살 때부터 혼자 살아서 남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집주인, 사글세빵 10달 동안 돈을 주면은 500만 원 주면 50만 원씩 까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달이 다 돼가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린단 말이지. 그게 항상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눈치를 잘 봐. 9달째부터 마당도 쓸고, 내 마당도 아닌데 나는 새 들어 사는데 초등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집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 가난하니까 월세 올려달라면 엄마 아빠 또 농사 지어서 쌀 팔아서 돈 월세 또 올리려달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인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무지 많아. 매 순간마다 생각 더미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준비물을 준비해오지 못하는 아이가 딱 2명 있어요. 저랑 고아원에 사는 진우. 그러면 학교 주판 같은 거, 콤포스 같은 거 못 가져오는 애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못 가져왔다고 또 닥달을 하시죠.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야 되죠. 수학 시간 동안에. 계속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가져오라는데 부모님이 제가 같이 안 사니까. 부모님이 없다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부모님이 같이 사는데 얘기 못했다. 주판을 못 가져왔다.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킬까봐 또 생각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부모님이 있는 척 해야 되잖아. 도시락도 있는 척하고 싸와야 되는데 반찬이 있나 뭐.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이 어때요, 요즘에? 이번에 수업 오신 분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펑펑 울었어요. 채화님, 어릴 적에 기억이 그게 가장 커요. 저를 불러다가 아빠가 술 취하셔서 싸우면 이혼하면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그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제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고 외로웠던 시절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안정한 관계, 인연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단 말이지. 근데 지금 40대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 마음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의 기운이 어떨까? 이 사람이 지금 느낌이 어떨까? 아빠의 기분이 어떨까? 동생의 기분이 어떨까? 무슨 일이 생길까? 이 모든 것을 고민하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저도 엄청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 명상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뭐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명상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런 공부를 같이 하자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금 버텨온 건 정말 대단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엄청나게 그 상황을 다 이겨내고 버텨오셨단 말이에요. 그 버텨온 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1억이 빚이 있어도 내가 이혼을 했어도 우리의 삶에는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고통이 좀 따르지. 근데 고통하고 내 인생을 같이 접목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고통 따로 기쁨 따로 슬픔 따로 우울 따로 내 존재는 그냥 살아있는 이 생존의 존재는 그대로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란 말이지. 여기에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 고통이 아니라도 1억 고통이 아니고 1억을 빚진 고통이라도 이혼을 한 고통 아니더라도 또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고통은 매 순간 존재해 여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통을 내 삶 전체라고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1억의 빚이 있다고 내가 왜 삶을 포기해야 돼? 왜 그리고 이 1억의 빚이 있는데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야 되냐고. 왜? 같이 함께 공유하셔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고통스럽지 않던가. 본인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공유 안 해도 돼. 근데 본인이 지금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있는데 공유를 안 하면 그건 안 돼. 그건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니까 솔직하게 부모하고 자식에게 아내에게 얘기를 하셔서 이 상황을 얘기하세요. 지금 마음이 힘든 상황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자, 따라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진다. 불확실성의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원리로 바뀌어요.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뇌의 구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불확실한 경우가 생기면 내가 겁이 나고 두려워진단 말이지. 자식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이거 알면 어떻게 될까?
내 아내가 1억 이 빚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게 뭐예요? 불확실성이란 말이지. 어떻게 될까가 뭐야? 그냥 얘기하면 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얘기하세요. 지금 이런 마음이 다 불확실성이란 말이죠. 자식에게 얘기하면 되고, 아내에게 얘기하면 되고, 부모에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야 불확실성이 좀 떨어져요. 지금 당신은 모든 상황에 불확실성이 커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잖아.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이 자꾸 커질수록 내 삶이 위험하다고 인식한다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내 삶이 위험한 인생이구나라고 인식해요. 그럼 위험한 인생이라고 인식하면 이 위험한 인생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약간 그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꼭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뇌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 뇌가 자꾸 불확실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 내 자식이 알면 어떻게 하지? 부모가 알면 어떻게 하지? 내 아내가 알면 어떻게 하지? 이게 불확실성이란 말이지. 그럼 가족들이 알아버리면 확실성으로 바뀌어요. 불확실한 마음이 좀 사라져요. 이제 가족들이 아니까 뭐 고통 분담이 좀 돼. 가장으로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 안 올라오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쌤 말하는 거를 꼭 기억하고 하시라고요. 따라하라고. 제가 하라는 거를. 그리고 오늘부터 만약에 혹시 아마도 최악이 되면 이런 생각 하면은 탁 코로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흘려보내.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면 운이 좋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런 말을 해야 본인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께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분에게도 내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해결책입니까? 반복되는 루틴입니까? 해결입니까? 반복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든 마음이 있어요. 생각한다고 해결되나요? 아니면 그냥 반복인가요? 해결이다, 반복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해결인가? 반복인가? 라는 질문을 시청자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100%가 반복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인생이 망해요. 인생은 통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내나가는 정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이 순간에 1억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혼을 했고, 이게 내 통제예요. 이런 통제를 하지 말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억, 이혼, 이거 그냥 젖혀두고 인생의 한 부분을 놔두라고, 그냥 이거는. 여기에 통제하지 말란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죠? 그러면 따라해봅니다.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지나간다. 지나간다. 몰라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막 생각이 일어나죠? 그때 이렇게 물으셔야 돼, 본인한테. 야, 누구야? 홍길동. 너 이 생각이 한다고 해결되니? 냉정하게 자신을 다독거려야 돼. 채찍질해야 돼. 야, 너 이 생각한다고 해결되냐? 야, 이거 반복일 뿐이야. 해결책 아니야. 해결책은 네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래야 뭔가 해결할 수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이 올라오면 그건 오히려 뇌를 불안하게 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해. 나야, 이거 반복 중이야. 해결책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돼. 아셨죠? 그리고 그런 계속 고민이 일어날 때 딱 자리에서 일어나. 첫 번째, 탁 박차고 일어나. 첫 번째, 일어난다. 계속 생각이 안 없어지면 일어난다. 이건 이제 명상 초보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명상을 잘 하시고 수행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지. 호흡하면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계속 생각이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첫 번째. 두 번째, 물 한 잔 마시기. 두 번째. 세 번째, 몸 움직이기. 걷기. 끝.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몸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따라합니다. 몸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몸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몸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다 버텨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 화근에 그때도 버텼다. 앞으로도 괜찮아. 나에게 얘기해. 괜찮아. 다 지나가. 괜찮아. 하면서 오늘을 살아요. 그래야 해결될 수 있어요. 두려운 건 위험의 신호가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 계속 올라올 거야, 사는데. 근데 그건 위험한 게 아니야. 성장의 신호다.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다. 힘들다는 것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고, 우울하다는 것은 희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울한 것은 당신이 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을 보듬고 안아란 뜻이에요. 나를 챙기란 뜻이란 말이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의지로 버티고 이런 거 안 돼요. 행동으로 넘어가야 된다. 일어선다, 물 한 잔 마신다, 움직인다. 이 시스템이 필요해. 큰 목표 말고 딱 5분만
딱 5분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해. 지나간다. 괜찮다. 지나간다. 뇌에 압박 주지 마.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해결책 아니야. 너 반복이야. 작은 성공을 찾고 매 순간마다 그 성공을 눈으로 체크하고 하루하루 본인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커피 한 잔 사줘. 커피 한 잔 먹어. 그리고 칭찬해. 샤워하면서 양치하면서 얼굴 보면서 거울 보면서 잘했다. 하루 딱 이렇게 마무리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작하란 말이지.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에게 이런 마음으로 헤쳐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나는 괜찮다. 구분하고 뇌에 압박 주지 않는 일, 반복하지 말라. 해결책이 아니다. 반복하지 말라. 지나간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시고 확언 하나 한다면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믿는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믿는다. 생각 많은 사람이 약한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저도 생각 많았으니까. 생각 많다고 괴롭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이 깊은 사람이니까 더 깊이 있게 나중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고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칭찬해 주세요. 끝!